혹시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말 사이 터진 미국과 이란의 충돌 소식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당장 내일 장이 열리면 유가와 환율이 미친 듯이 폭등할 거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죠. 내 피 같은 돈이 순식간에 증발할까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가올 이 피비린내 나는 폭락장 우려 속에서도 오히려 삼성전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판이 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단순히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뻔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라는 이 거대한 재앙이 삼성전자에게는 완벽한 실적 방어막이자 경쟁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무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마다 뉴스에서는 연일 제3차 세계대전이니 글로벌 경제 붕괴니 오일 쇼크 재림이니 하는 자극적인 단어들을 쏟아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불을 향해 폭주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같은 신흥국 증시에서 썰물처럼 돈을 빼서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피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우리 코스피 시장 역시 이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운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장이 열리자마자 다 팔고 도망쳐야 하나 하는 극도의 공포감이고, 다른 하나는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가 기회라는데 지금이 삼성전자 풀매수 타이밍인가 하는 섣부른 기대감입니다. 오늘 시니어 연구소에서는 지금 당장 빚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세요 라고 무책임하게 부추기지 않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공포에 휩싸인 투매와 막연하게 운에 맡기는 묻지마 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냉정해질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 에너지 쇼크라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폭풍 속에서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이자 글로벌 IT 공룡인 삼성전자가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뜯어볼 겁니다. 남들은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치지만 왜 이재용 회장은 그 상황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결국 경쟁자들이 고금리와 전기료 폭탄에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삼성전자만 최후의 승자로 살아남아 시장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명확하고 소름 돋는 시나리오를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진짜 체력과 거시경제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논리를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전쟁이 나든 유가가 폭등하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 빚 많은 기업들은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장부를 열어보면 현금성 자산만 무려 100조 원이 넘습니다. 남들이 이자 갚느라 허덕일 때 삼성은 그 막대한 현금으로 알짜 기업들을 쇼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건 공평한 게임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자본주의의 잔혹한 진실이 이번 전쟁통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승자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패자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뉴스가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는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드릴 실전에서 통하는 경제 이야기.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서 원달러 환율 차트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빨간색 기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걸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십니까?
주식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환율 시장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으르렁거리는 순간 전 세계의 돈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겁에 질린 돈들이 가장 먼저 도망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식도 아니고 강남 아파트도 아닙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폭탄이 떨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미국의 힘이고 그 힘을 상징하는 달러만이 내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공호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살벌한 환율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0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400원을 뚫더니 이제는 1,500원, 심지어 그 이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 IMF 사태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미쳐 날뛸 때마다 우리 삶이 얼마나 팍팍해지고 고통스러웠는지 말입니다. 그 공포의 숫자가 다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뉴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뛰고 우리가 먹는 짜장면 값부터 차에 넣는 기름값까지 다 오르니 서민 경제는 그야말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셈입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분명한 악재고 재앙이 맞습니다. 내수 기업들은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야 하니 앉아서 적자를 볼 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불편하지만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 마주해야 합니다. 온 나라가 환율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순간에 남몰래 웃음을 참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도대체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시겠죠. 하지만 감정을 빼고 철저하게 장부의 논리로만 따져봅시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기업이지만 돈은 한국 돈으로 벌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90% 이상이 해외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물건값은 원화가 아니라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로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아주 단순하게 초등학교 산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해외 거래처에 반도체 1억 달러어치를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는 이 1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1,300억 원이 장부에 찍힙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라 경제가 휘청거려서 환율이 1,500원으로 폭등해 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똑같이 반도체 1억 달러어치를 팔았을 뿐인데 이제 장부에는 1,500억 원이 찍히게 됩니다. 공장을 더 돌린 것도 아닙니다. 직원들을 야근시킨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는데 단순히 환율이라는 거시경제의 파도가 쳐서 앉은 자리에서 200억 원이라는 돈이 공짜로 생긴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환차익이라고 합니다. 고작 200억 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환차익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은 수천억 원씩 널뛰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원이 아니라 200원이 올랐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 영업이익으로 둔갑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공포에 질려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가가 올라서 물류비가 비싸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쌤쌤 아니냐고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부품의 상당 부분을 이미 국산화했거나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었습니다. 달러로 나가는 돈보다 달러로 들어오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삼성전자에게 치명타가 아니라 오히려 실적을 방어해주는 거대한 에어백 역할을 합니다. 내수만 바라보는 중소기업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말라 죽지만 수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히려 맷집이 두꺼워지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미친 생존력의 비밀입니다. 남들은 태풍에 뿌리가 뽑혀나가는데 삼성전자는 그 태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꼴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코스피가 폭락한다고
개미들은 주식을 던지고 도망가는데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를 줍고 있을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수록 원화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달러를 벌어들이는 삼성전자의 장부는 더 화려해진다는 이 역설적인 공식을 말입니다. 그들에게 삼성전자는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달러와 연동된 가장 안전한 해지 수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경쟁사들과의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 내수 비중이 높은 통신사나 식품회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원재료를 달러로 사옵니다. 밀가루값 오르고 설탕값 오르면 라면값 올려야 하는데 정부 눈치 보느라 가격도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이익이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경쟁자인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대만의 TSMC와 싸울 때 환율 효과 덕분에 가격 경쟁력까지 생깁니다. 1,300원일 때는 1달러에 팔아야 이익이 남던 반도체를 1,500원이 되면 90센트에 팔아도 이익이 남습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삼성은 가격을 낮춰서 경쟁사를 말려주기는 치킨 게임을 걸 수도 있는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는 소비자로서 느끼는 생활 물가의 공포입니다. 마트 가서 장보기가 두려운 그 마음, 저도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소비자의 눈이 아니라 자본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환율 1,500원 시대, 누군가는 마트에서 떨고 있을 때 누군가는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의 주식을 사모으며 이 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함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비싼 수수료 내고 달러를 사야 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환율은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달러를 사는 건 상투를 잡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직 전쟁의 공포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달러를 직접 사는 것보다 달러를 벌어오는 시스템을 가진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환율 고공행진이 계속될수록 삼성전자의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날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축포가 터지는 날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은 불편하실 겁니다. 나라 경제는 힘들다는데 나 혼자 삼성전자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되나 싶은 죄책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은 도덕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고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곧 애국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해야 나라 경제도 돌아가는 법입니다.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휩쓸려 떠내려가지 마시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탄 삼성전자라는 항공모함에 편승하십시오. 이재용 회장이 왜 이 위기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위기가 곧 삼성의 위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삼성의 가치는 올라가는 시소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과 환율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환율보다 더 무서운 무기, 바로 금리와 현금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쥐고 있는 100조 원의 현금이 이 난세에 어떻게 경쟁자들의 목줄을 재는지 그 살벌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환율이라는 방패 뒤에는 더 무시무시한 무기, 바로 돈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절대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올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난 몇 년간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고금리의 악몽이 이제 겨우 끝나가나 싶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시작된다는,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본게임이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혹시 대출이자 갚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리가 1%, 2% 오를 때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무섭게 불어나는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밤잠 못 이루고 가슴이 답답했던 그 기억, 다들 있으시죠? 개인이 감당하기에도 이렇게 벅찬데 덩치가 산만한 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몇 년간 세상은 저금리 파티에 취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너도 나도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빚을 내서 회사를 사들이며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은행 돈 쓰는 게 능력이라고 큰소리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업해서 번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은행 이자 갚기도 빠듯한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빚 독촉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경쟁사들의 재무제표를 한번 냉정하게 뜯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 잘 나간다는 SK 하이닉스도 재무 상황을 보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조 단위의 빚을 졌습니다. 물론 기술 투자를 위한 빚이라지만 금리가 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채권자들에게 이자로 갖다 바쳐야 하니까요. 투자는커녕 당장 숨만 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처절한 생존 모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곳간을 열어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현금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합치면 무려 100조 원이 넘습니다. 100조 원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재용 회장의 주머니 속에 실탄으로 장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남들은 이자가 무서워서 공장을 팔아야 하나 고민할 때 삼성전자는 은행에 넣어둔 이 100조 원에서 따박따박 이자 수익을 챙깁니다. 금리가 오르면 남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삼성은 앉아서 이자 소득이 늘어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지만 재무 구조만 놓고 보면 사실상 웬만한 시중은행보다 현금이 더 많은 거대한 금융회사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금리 시대에 현금 부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단순히 이자 몇 푼 더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진짜 잔혹함은 위기 때 그 이빨을 드러냅니다. 주식 격언 중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죠. 기업 정형도 똑같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금리가 치솟으면 알짜배기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자금난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평소 같으면 몸값이 수조 원을 호가해서 쳐다도 못 봤을 귀한 회사들이 당장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시장에 헐값으로 매물로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100조 원 현금을 쥔 포식자가 사냥을 나서는 시간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금 여유롭게 쇼핑카트를 끌고 시장을 둘러보고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같은 미래 먹거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제발 우리 회사 좀 사주세요 하며 박앤세의 간판을 걸고 삼성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경쟁사들이 빚 갚느라 정신없을 때 삼성전자는 줍줍 쇼핑을 하며 미래 기술을 헐값에 독식해버립니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표현하면 합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합니다. 남들이 올라올 사다리를 돈의 힘으로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불황의 터널이 끝나고 다시 경기가 좋아졌을 때 뚜껑을 열어보면 시장 판도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경쟁자들은 빚 갚느라 기술 개발을 못해서 도태되어 있고 삼성전자는 그 사이 알짜 기술들을 다 흡수해서 덩치가 2배, 3배 더 커져 있을 겁니다. 2등, 3등 기업과의 격차는 이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독식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가 1등 기업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과거 치킨 게임 때를 기억하십니까? 반도체 가격이 폭락해서 다들 망한다고 했을 때 삼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쟁사들이 파산하고 나가떨어지자
혼자 살아남아 그 과실을 전부 다 챙겼습니다. 이번 전쟁과 고금리 위기 역시 그 역사가 반복되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금리도 언젠가는 다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최후의 승자가 될 놈에게 내 돈을 태우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19만 원이냐 20만 원이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누가 이 폭풍우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살을 찌우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실적보다 삼성전자의 이 압도적인 기초 체력과 현금 동원력을 믿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빚 많은 기업은 말라 죽고 현금 많은 삼성은 더 강해진다는 이 냉혹한 승자 독식의 법칙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삼성전자의 현금 100조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보증수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님들 답답하시죠? 옆집 철수는 SK하이닉스로 돈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삼성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십시오. 하이닉스가 잘하는 건 맞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티는 맷집은 삼성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태풍이 불면 잎사귀가 무성하고 화려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뿌리가 깊고 기둥이 굵은 나무는 버텨냅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숲의 주인은 바로 그 버텨낸 나무가 되는 겁니다. 600조 원이라는 현금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경쟁자들을 압살할 수 있는 무기이자 어떤 위기가 와도 주주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입니다. 가끔 이재용 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너무 보수적이다, 답답하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 신중함과 현금 중시 경영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만약 삼성이 무리해서 빚내서 투자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가는 반토막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공포에 질려 삼성전자를 던지는 건 외국인들에게 이 알짜배기 주식을 헐값에 상납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이 현금 부자 기업의 주인 자리를 꽉 붙들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부자 옆에 줄을 서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옛말, 주식시장에서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환율과 금리라는 거시경제의 파도가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순퉁이 된다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먹고 자라는 괴물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우리 앞에는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쇼크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되는데 이 위기가 삼성전자에게는 또 다른 천재일우의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름값 오르는 게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연결고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더 큰 그림, 즉 산업의 판도가 뒤집히는 이야기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를 폭발시킨다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 3년 동안 전 세계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테마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챗 GPT가 나오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날아올랐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인공지능 패권을 쥐기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축구장 몇 개만 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안에 비싼 인공지능 반도체를 꽉꽉 채워 넣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인공지능 시대의 이면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전기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냉장고나 에어컨 수준이 아닙니다.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한번 돌리려면 소양강댐 하나가 만드는 전기가 통째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반도체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내뿜는 뜨거운 열은 또 어떡합니까? 이 열을 식히지 않으면 서버가 다운되거나 불이 납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거대한 에어컨을 풀가동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어치우는 전기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보다 많다고 하니 말 다했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전기가 풍족했고 전기요금이 쌌으니까요. 빅테크 기업들은 돈이 많으니 전기세 좀 더 내더라도 성능 좋은 칩을 사다가 꽂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전기를 만드는 비용도 비싸집니다. 한국전력만 전기요금 올린다고 난리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몰려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전기료 인상은 살인적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돌리면 돌릴수록 전기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손이 떨리는 지경에 이른 거죠. 예전에는 전기료가 전체 운영비의 10% 정도였다면 유가가 150불을 넘나드는 지금은 30%, 40%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 잘 버는 구글이라도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최우선 과제는 성능이 아닙니다. 바로 효율입니다. 제발 전기를 덜 먹는 반도체를 달라며 아우성을 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계산을 하더라도 전기를 10%라도 덜 쓰는 칩이 있다면 웃돈을 얹어주고서라도 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진가가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역사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부터 PC보다는 스마트폰 반도체 강자였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PC랑 다릅니다. 콘센트에 꽂아서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배터리 하나로 하루 종일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정된 배터리 용량 안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저전력 기술을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갈고 닦아왔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서버용 고성능 칩에 집중할 때 삼성은 집요하게 전기를 아끼는 기술을 팠습니다. 한때는 이게 삼성의 약점이라고도 했습니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그동안 삼성이 갈고 닦은 그 저전력 DNA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 저전력 기술을 모바일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용 서버 메모리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칩보다 열이 덜 나고 전기를 덜 먹습니다. 전기료 폭탄을 맞은 구글이나 아마존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 많이 먹는 경쟁사 제품은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삼성전자의 고효율 메모리 반도체를 줄을 서서라도 사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가 폭등이라는 악재가 삼성전자에게는 사활을 건 저전력 인공지능 메모리의 교체 주기를 강제로 앞당겨주는 강력한 호재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기회가 되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 중심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환경 규제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 탄소 배출도 늘어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환경단체와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 폭등으로 인한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저전력 반도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길어지고 고유가가 뉴노멀이 되면 될수록 전 세계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데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때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겠습니까? 엔비디아도 아니고 인텔도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왜 그렇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 원을 쏟아붓고 기술 초격차를 외쳤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끝판왕은 결국 속도 싸움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싸움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물을 만난 물고기입니다. 거친 파도가 칠수록 더 강해지는 놈입니다. 경쟁사들이 이제 와서 저전력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해봤자 이미 삼성은 저만치 앞서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스마트폰 시장에서 쌓아올린 저전력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해자이고 진입 장벽입니다. 전쟁이 터져서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더 빛나고 경쟁사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반도체 회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위기 시대의 유일한 구원투수를 보고 계신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정유주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고수는 기름값이 오를 때 그 기름을 덜 쓰게 해주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삽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세 번째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환율이라는 방패, 현금이라는 창,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라는 필살기까지. 삼성전자는 이 전쟁과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완벽한 삼박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외국인들이 조용히 삼성전자를 쓸어 담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지셨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이 독보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미래 성장성을 헐값에 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마냥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전쟁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지갑은 다칩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최신형 냉장고를 사고 비싼 스마트폰을 바꾸겠습니까? 삼성전자의 가전사업부나 모바일 사업부는 당분간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배가 못 다니니 물류비가 폭등해서 이익을 깎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십시오. 스마트폰 조금 덜 팔리는 것, 물류비 조금 더 나오는 것, 이런 악재들은 환율 상승으로 얻는 막대한 이익과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벌어들일 천문학적인 수익에 비하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잔파도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은 파도가 친다고 뒤집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가르고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겨우 마련한 그 돈을 뉴스에서 떠드는 공포심 때문에 허무하게 날려버리시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기업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이 무너져서입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다 오르고 나면 그때서야 아쉬워하며 꼭지에서 다시 사는 그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19만 원이냐 18만 원이냐 하루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는 지금 전쟁이라는 거대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잠시 그 본래의 빛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 먼지가 걷히고 나면 그 안에서 빛나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때 꼭 참고 버틸걸, 아니 그때 더 살걸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여러분이 던지는 그 주식을 주부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상납하지 마십시오. 이재용 회장이 쥐고 있는 100조 원의 현금과 초격차 기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은 준비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결단뿐입니다. 공포에 휩쓸려 패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냉철하게 본질을 꿰뚫어 보고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흔들리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단단한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요동칠수록 원칙을 지키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거함에 올라탄 여러분은 이미 승자의 편에 서 계신 겁니다. 부디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시고 훗날 웃으면서 계좌를 열어보는 그날까지 저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